하겠습니다. 뭐 보니까 저는 우리 식구만 있어서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정주인근 원장님은 사실 프랙티스 경험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이렇게 가끔 우리 1박 2일 수련할 때 같이 또 생맥주 마시면서 들어보면 상당히 정말 배울 게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상당히 그동안 뭐 잘들 또 많이 배우셨지만 또 그 외에 많이 어떤 프랙티스를 통해서 배운 이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같이 보내겠습니다. 저 먼저 제가 단추를 풀고 강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숨을 못 쉴 것 같아가지고. 옛날부터 살찌신 모양이네. 근데 좀 더운데 이 마이크 때문에. 와인 사세도 되잖아요. 네, 좀 이따가 더우면 하겠습니다. 와인 사세 꽂아도 될 거요. 네, 와인 사세 꽂아도 될 거요. 그럼 벗겠습니다. 이게 다 써야 해. 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참나찾기 수련원 충청지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근입니다. 먼저 남 교수님한테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약속을 드렸는데 막상 주제를 정하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공부와 이 참나찾기와 이 땅을 보고 또 막아가면서 실제 찾는 것과 연관도 한번 지어보고 또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것들 중에 또 실전을 통해서 얻었던 것 중에 좀 나눌 수 있는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를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유해지기 차단을 통한 명단 만들기인데 단순히 유해지기 차단만 한다 그러면 여러 뭐 풍수에 관련된 형기설이나 이기설이나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실전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참나찾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그 측정법을 통해서 실제 측정하고 막는 그리고 또 지기를 올려서 실제 발부까지 일어나는 예까지를 들어볼게 오늘 할 예정입니다. 순서로는 이제 기라는 게 사람마다 쓰고 있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기 그리고 또 여기서 사용해야 될 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고요. 그 다음에 다우징을 통해서 그린 실제의 지기 분포들을 한번 보고요. 그러면서 지기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지기들은 어떤 성질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지기 차단을 할 때는 나쁜 유해지기를 차단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지기를 차단하는 행위가 단지 그냥 우리가 발복하고 뭐 소위 잘 살고 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수레례까지 어떻게 하면 연결을 시킬 수 있고 하는 부분까지 간단히 보고 또 이에 관련돼서 중간중간 뭐 필요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참나찾기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이 만나고 또 이 동양학 쪽에서 공부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만나는 3.1신고에서 기라는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기의 정의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3.1신고에서 얘기하는 원래의 모든 것들은 성, 명, 정으로 이루어진 삼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뭐 원전에는 선무학으로 되어 있지만 뭐 기본 개념적으로 본다면 선밖에 없고 악은 없다는 개념이지만 선악이 따로 없다는 개념으로 가도 무방하여 이렇게 쓰여진 책들도 많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명정으로 이루어진 그 삼신이 드러나지면 미혹해서 인식되어질 때에는
심, 기, 신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원래 성에는 선과 악이 없다. 그런데 드러나져 있는 미혹된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나누게 되고 또 명은 청탁을 나누게 되고 몸은 후박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 여기서 얘기하는 원래의 명에 해당되는 기수련은 원래 본질적으로 그 개체나 그런 생명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뭐 이유, 해야 할 일들, 뭐 불교적 용어로 쓴다면 업과 같은 것들을 해나가는 게 명인데 실제로 그걸 해다가 보면 드러나서 있는 우리 같은 존재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또는 뭐 청하고 탁하다 이렇게 나누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해지기를 차단하는 거는 여기서 바라보는 청탁의 의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유해지기, 뭐 또는 다른 말로 살기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찾게 되고 그거를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 명에 해당되는 기는 실제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바라볼 때에 청탁을 나누는 건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서 그 사람이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경계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니면 이런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주어진 역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기수련이 된다면 거기서의 명을 기로 푼다면 천기, 지기, 인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래 천기, 지기, 인기는 우주의 전체적인 일기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큰 기운적인 걸 나타내는데 그거를 조금 작게 인간이 어떤 뭐 운행되어지는 인간의 그 명으로 드러나는 거에서 천지인으로 본다면 인간의 그 사람의 그러니까 생명체의 기는 우주가 흘러가는 천지의 이치를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그 각자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펼치고 있는 나에 연관된 이런 장소라든지 사업체가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관을 지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이 천기, 지기, 인기를 합치면 일기가 되어서 모든 우주를 의미하지만 그렇게 되게 된다면 그 자체를 공부한다는 건 성을 공부하는 성수가 되겠죠. 그 내에서 인간이 머물고 있는 이 내 땅에 머물고 있고 내가 연관이 있는 조상의 산소라든지 이런 거에서 받는 지기에 관련된 것들을 뭐 오늘은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기의 종류는 뭐 형기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도 많이 배우셨지만 생기가 있고 크게 나누면 지기의 종류는 생기가 있고 살기가 있습니다. 이 생기, 살기를 나눈다는 것조차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그 하는 일에 유익한 걸 생기라고 하고 해가 되는 거를 살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종류를 들어보면 형기상에서 말하는 생기와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신과학학회에서 정신과학 문화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1급 시험에서 보고 있는 하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원주형 생기 또 올라가고 있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원주 형태의 생기 그리고 약간 끈적끈적하고 뭐 그 기운의 성질상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또 실제로 그 아메바 형태처럼 꾸불꾸불한 그런 기운 무령지기 생기가 있고요. 또 환영지기 생기는 그 어느 공간 내에 이게 반지처럼 그 안의 공간만 영향을 주는 그런 생기가 있습니다. 요
기운들에 대한 그림은 좀 이따가 나오게 되니까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살기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수맥파죠. 그 어느 땅이나 수맥파가 많아서 그게 뭐 인체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고, 또 그 현기상에서 말하는 살기, 그 다음에 하방향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 원주형이고 그 안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살기, 하방향 원주형 살기, 그 다음에 상방향 원주형 살기, 누령지기 살기, 환영지기 살기 등이 있습니다. 지기 분포들을 그릴 때에는 실제로 외부에 간사를 나가서 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막상 저도 나가서 실제로 보면 그리기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뭐 어떤 바둑알이라든지 이걸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실제 기운들을 측정하고 놓으면서 찾고 했었는데요. 간산이 있고, 내부에서는 그리는 방법은 일정 지역 내에 모든 어떤 지역 내에 이 공간도 좋고요. 지역 내에 전지를 붙여놓고, 물론 이 탐사 방법은 현재 제가 설명하는 방법은 그 참나찾기 수련을 통해서 익혀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찾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기운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어느 일정 지역에 전지를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귀퉁이는 사실은 그 하루에 매번 그리다 보면 다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또 그려야 되고 뭐 하는 그 다음 시간에 또 그려야 되고 그래서 귀퉁이를 그 네임펜이나 매직 같은 걸로 표시해서 이 종이를 그대로 붙일 수 있게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엘로드를 들고 우리가 인식을 할 때의 초감각적 지각인 다워징을 통해서 이걸 그리게 되는데, 여기 그림이 자세히 잘 안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이분이 측정해 놓은 그림인데요. 이렇게 수맥의 라인을 실제로 자기가 표를 하고 찾게 됩니다. 이 다워징을 하는 방식은 뭐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에 내가 측정을 하다가 이 인당에 닿게 되면 그 지점을 자기가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전지를 놓고 그린 그림은 제가 가져왔으니까 한번 이따가 펼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맥이라면 수맥에서 올라오는 파장을 재면 수맥의 폭이 있게 되고 또 수맥이 흐르는 방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과 방향을 표시해가지고 하나의 기운을 완성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점들 중에 다른 점들을 놓고 또 다른 수맥파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 지기분포들을 그릴 때에는 수맥이면 수맥파만 그리게 되고요. 한 지역에서. 또 그 다음에 현기생기나 현기살기를 찾겠다면 이 기운만 나눠서 지기분포들을 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충청지원에서 수강했던 분이 자기 집에서 거실에서 표기를 하고, 지금 요 수맥파나 현기생기 살기 분포도나 이 모든 것들이 한 지역의 동일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붙여가지고 그리고 여기 붙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지역의 동일 공간을 표시해 놓고 그 자리에서 붙여서 계속 찾고, 또 이제 수맥이 어느 정도 찾아지면 그 다음에 현기상의 살기 살기를 실제로 찾은 겁니다. 이게 처음 보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이게 지금 사실은 색깔별로 표시가 돼 있어서 요거와 요게 하나의 한 쌍의 수맥도가 되고요. 하나의 수맥이 흘러가는 걸 표시한 거고, 또 보시면 이렇게가 돼 있고, 색깔별이 이게 지금 여기는 녹색이죠. 이렇게가 또 하나의 수맥이고, 이렇게 많은 수맥이 실제 바닥에 전지로 놓고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이때의 오차는 이 라인에서 좌우로 1mm를 놓고 오차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좋은 게 뭐냐면, 뭐 같이 배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야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맞은지 맞지 않은지를 판단내리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 측정법을 익혀가지고 자신이 오차 범위 1mm 내로 그릴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맞다 틀리다의 영역을 벗어나고 정확하게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맥파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기상의 생기와 살기를 그린 그림인데요. 요거는 직선은 생기를 표시한 거고 그거에 짝이 되는 점선은 살기를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 내들이 그림에도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빠졌나? 있죠. 요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그림은 그 공간에서 수맥만 딱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미 형기상의 살기가 있는 거예요. 같이 겹쳐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지역이 같은 곳임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정밀하게 그린 그림인지 아시게 될 거고, 이거는 연습만 한다면 저희 참나찾기 과정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수맥에 네. 저기는 안 보이지만은 이 프린트에 보면은 네.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 점들이 반응점이죠. 네, 처음에 서서 반응점을 찾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은 현재 수맥 반응점들의 한 그린 게 일부밖에 못 그린 거네요. 아, 그렇죠. 그걸 그리는 사람의 수준껏 그리게 되고요. 결국은 이 안에 더 그리지 못한 수맥도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들은 이렇게 많은 수맥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기운들이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지기를 차단하는, 위의 지기를 차단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큰 게, 물론 가는 것도 그 파장이 센 거가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넓은 영역을, 그리고 또 넓이가 있으면 양이 있기 때문에 세기도 더 센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차단하게 되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기의 종류가, 지금 수맥파와 형기상의 생기살기만 보여드려서 이만큼인데 그 같은 자리에 아까 말한 상하 방향의 원주형 생기살기 분포도가 있는데요. 프린트물을 보시면 여러분들 4개씩이 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색깔별로. 이것도 같은 장소죠? 네, 같은 장소입니다.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거는 원 기둥형 모형이기 때문에 평면상에는 동그라미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4개가 짝이 되고, 이 4개는 물론 좋은 것 2개와 나쁜 것 생기 2개와 살기 2개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크고 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위주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이 사실은 실제로는 이 지기가 다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요. 아까 앞에서 이분이 이제 그리시다가 이 앞에서 이쪽에서 들어와서 일로 지나갈 때 다 표현을 하게 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들어오는 데만 이쪽으로 들어와서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실선, 살기라고, 살기인 거는 점선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떤 특정 시점에 공사나 아니면 어떤 지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변동이 생겼을 때 생기는 기운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도시 같은 경우에는 길 낸다고 아니면 터널 낸다고 또는 홍수 나서 무너지거나 이럴 때에도 이런 기운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나쁜 게 이게 생기게 되면 갑자기 이제 자신의 일들이 이렇게 좀 꼬이거나 갑자기 어떤 일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는 이 고정천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따 예를 들어 드릴 건데 저도 이 고정천기 때문에 제가 이게 봐주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도 그랬고 또 아시는 지인분도 이 고정천기 영향으로 실제 큰 영향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게 영향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기운의 세기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은 없던 게 새로 생긴 거라서 영향을 미칠 때에 급박하게 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했던 무령지기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끈적끈적하기도 하지만,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배가 떠나는 운지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또는 금계포란형이니,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 이런 말을 전체적인 땅의 형세를 보고 말할 때에 메인이 되는 기운이 이 무령지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게 있고 또 나쁜 게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의 성질은 좀 끈적끈적해가지고 좋은 것도 또 좀 오래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나쁜 것도 좀 오래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무령지기는 그 무령지기의 핵심이 되는 그 좋은 하방의 원전 생기가 있습니다. 또는 하방의 원전 살기가 있습니다. 나쁜 거에는. 그래서 무령지기를 차단할 때에는 그 천기를 차단하여야 천기 살기를 차단하여야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모양은 반지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이 집에 그 있는 기운의 모양이 이래서 그렇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큰 것들은 마을 전체를 하나 휘감고 가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영향은 요 기운의 내부에만 있고 요 가운데나 요 바깥쪽은 요 환영지기의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정말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막 우리 집을 통해서 옆집 그 옆집 동네를 다 휘감고 들어오는 환영지기도 많고 이 살기가 의외로 제가 이렇게 해보면 그 일들을 좀 꼬이게 하는 성향이 좀 강하게 있는 게 이 환영지기가 있습니다. 살기 중에.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기운들이 각각 나누어서 그래서 그렇지 이게 똑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표시해서 그 자리에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그릴 때에는 그것만 찾아서 그리지만 맨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내드린 그림은 이게 한 지역에서 그 모든 걸 표현한 건데 물론 여기도 수맥을 다 표현하거나 생기살기를 다 표현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이 이 당시에 공부할 때 찾을 수 있는 정도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단전호흡이나 다른 기술원 단체에서 수련을 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나 또는 뭐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이상 영역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이런 자리 같은 데 겹쳐 있는 자리를 눈으로 보고 기운 하나하나씩을 구분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좋은 거 나쁜 거가 섞여 있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뭐 몸으로 느껴가지고 이 기운 자리가 평균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걸 딱 잘라서 여기 딱 그것만 이렇게 할 수 없고 물론 수련을 통해서 그것만 보는 수련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나머지를 제거하고 그것만 보는 수련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고감각적 수련은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또 많은 트레이닝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모여져 있는데 그러면 어떤 터를 내가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데를 일단은 진단을 해야 하고 또 이거를 또 유해지기 같은 경우는 내가 제거를 해야 할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그 지역이 어떤 기운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 맨 처음에 터에 점수를 내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다우징을 통해서 점수를 낼 때에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나는 뭐 100점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뭐 50점만 넘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근데 이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내리고 있는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50점이면 터 점수가 50점이면 무난하다. 근데 딱 50점이 되기는 어려우니까 뭐 40에서 60점 정도의 사이의 점수면 무난하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40점, 30점 이런 의미는 내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 노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20점을 까먹는 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70점이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20점을 더 더해주셔서 일을 도와주는 터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풍수에서 굉장히 명당이라고 하는 데가 한 65점 정도가 되고 만석지기 이거는 그 터의 주인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천석지기나 만석지기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갖고 있는 그릇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굉장히 명당이라는 자리가 65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의 기운이 73점 정도가 된다면 대통령 됐을 때의 점수도 가능할 만큼의 굉장히 좋은 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상 가면서 보고 있는 그 대웅전에 뭐 부처님이 앉아 있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그 아주 오래된 탑이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거의 82점 이상, 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인도나 우리가 갔었던 그런 데에도 다 82점 이상은 종교적 성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수를 내리고 또 하나는 그 터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어울리는가도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거의 70점의 터인데 나한테는 뭐 20%밖에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터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겠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을 위하고 있는 사람은 돈의 기운이 더 많은 데가 더 어울릴 거고,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명예 쪽이 더 있는 쪽이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적합성도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직위의 점수는 자연성에 그 사람한테 얼마의 적합도가, 그 사람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의 점수가 같이 보게 됩니다. 아까 그 직위의 종류는 앞에서 봤죠. 실제로 위의 직위를 차단할 때는 이제 생기 같은 경우는 두고 살기를 차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생기 살기로 하지만 어떤 기운이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강에는 좋은데, 건강에는 점수를 아까 50점에 기준으로 하면 51점쯤 되는데 돈에는 한 47점쯤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돈이 한 53, 4점 되는데 건강에는 한 40, 뭐 8, 9점쯤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거는 내가 막는 터에 따라서 막을 수도 있고 안 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기 살기를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로 기운을 본다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 장사하는 데 같은 경우는 돈 기운을 조금 더 위주로 막고요. 건강보다는 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건강에 관련된 거를 또 집중적으로 막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워징을 통해서 점수가 나왔으면 그 땅의 핵심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 땅은 어느 땅마다 터마다 다 기운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수맥파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데가 있고요. 뭐 논 지역이었는데 뭐 건물을 세웠거나 아파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수맥파는 뭐 상당히 신경 써서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아파트 단지가 안반 위에 지었다 그러면 고정천기 쪽을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기운들이. 그리고 제가 이번에 2월에 막은 데 같은 경우는 환장지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지역이 그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는 기운 중에 또 불규칙 자기맥이 있는데, 지구가 자기로 이루어진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일정 영역에서는 괜찮은데 어느 지역 가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강을 측정할 때도 그 일정한 빨리 뛰는 것보다 부정맥이 더 위험하죠. 이런 것처럼 불규칙 자기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이나 이런 쪽에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이런 게 또 많은 데가 있고요. 요즘에 저희가 참나찾기 하면서 잘 거론하지 않는 맨프레드 커리가 얘기한 커리라인, 이 자기맥파도 어느 지역에서는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얘가 정말 아주 심각하게 칼처럼, 아주 잘 베린 칼처럼 살아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니까 달라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그 땅속에 있는 어떤 광물이라든지 땅속에 있는 어떤 그 안반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기운들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부터 차단을 하게 되죠. 영향이 크니까.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아주 지역이 넓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태그 카드를 쓰게 되는데 태그 카드를 먼저 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나쁜 경우 같은 경우는 막으면서 아무래도 내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럴 때는 태그 카드를 먼저 쓰고 나서 점수를 올려놓고 막기도 합니다. 그 지역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 기운이 가장 메인이구나를 먼저 찾게 되고 그런 걸 위주로 막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아까 그림상에서 보면 행방향으로 온다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서 들어온다는, 이게 바닥에 붙였을 때 옆에서 들어온다는 의미고요. 종방향으로 온다는 건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뭐 딱 이렇게 세워서냐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이렇게 기운이라는 게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흔들려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막 퍼졌다가 이렇게 모아질 수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똑바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방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대각선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을 종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환영지기 같은 경우는 요 내부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동네를 걸쳐서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의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방향으로 들어오는 그 유해지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차단 도형을 가지고 이 건물,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이 공간을 만약에 차단한다고 한다면 이쪽 방향 쪽에서 그 들어오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수맥파 같은 경우는 차단 도형을 쓰게 되면 앞뒤로 막히게 되죠. 근데 살기 같은 경우는 차단하게 되면 그 막은 다음부터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지나가는 걸 여기서 차단하게 되면 요 다음부터가 막히는 거고 이 전은 안 막히기 때문에 건물 가장자리로 돌면서 들어오는 행방향 거를 먼저 찾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행방향 거를 먼저 찾을 경우고 어떤 때는 종방향부터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종방향은 원 기둥형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서 그 기운 내부에다가 차단을 해야 됩니다. 행방향 유해지기는 그 유해지기 들어오는 방향의 범위 내에서 방향을 찾아서 해야, 만약에 방향이 맞지 않으면 뭐 전부 차단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전부라고 해도 90 몇 %이겠지만 차단율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뭐 방향이 정말 극단적으로 틀리면 20, 30%도 안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행방향으로 들어오는 건. 그리고 내부에서 머무는 건 또 마찬가지로 뭐 환영지기일지라도 요게 돌아가는 방향을 맞춰서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무령지기 같은 경우는 그 무령지기 핵심이 되는 부분의 그 천기 살기를 하방향 원전 살기를 차단해야 그 무령지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점수를 보게 되면 다시 내가 처음에 점수가 뭐 2터가 한 30점이었는데 차단하고 났더니 한 60점, 65점쯤 되었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끝낼 수도 있지만 이 기운이라는 게 제가 본 걸로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기운이 2개가 있어서 그럼 그 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런 게 나쁠 때도 있어요. 왜 나쁘냐면 좋은 기운 2개가 이게 각각의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 어디에 뭐 아버지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 아들이랑 영향을 주게 되면 이게 대립을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잘 안 섞이면 좋은 게 많으면 대부분 좋지만 어느 지역은 좋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안 섞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잡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뭐 예를 들어 부와 명예가 안 섞인다든가 이런 거.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했던 거는 지금 청주에 있는 그 교회에 지금은 이제 본당이 지어졌는데요. 예전에는 거기가 체육관이었었어요. 근데 거기를 제 아시는 분이 이제 체육관을 열었는데 탁구장을 열었는데 코치하고 그 연사람하고 자주 싸우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기운이 2개가 너무 대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형기상의 생기가 2개가 굉장히 좋았는데 물론 뭐 그것만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영향이 다 있겠지만 이제 가장 제가 메인으로 봤던 건 이 2개가 잘 안 섞이니까 결국 코치하고 이 관장하고가 대립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용하는 게 이 태그 카드를 잘 배치를 해주면 이 기운들을 잘 섞이게 할 수 있어요. 태그 카드가 낮은 점수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또 기운을 잘 조화롭게 해서 거기를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평탄하게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찾는 사람이 뭐 그걸 생각해서 차단했을 때 쓰게 되겠지만 어쨌든 유해지기 차단 이후에 태그 카드를 가지고 점수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올릴 수도 있고 아까 유해지기 차단도 결국은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수준이어서 뭐 여기 수련하신 분은 대부분 알겠지만 우리가 첫 달에 배우는 수맥파를 그려서 찾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이게
수련하고 아니면 또 맞고 나서 보면 수맥파를 빼먹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개수도 많은데다가 내가 수준이 올라가야 찾아지는 것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하다가 보면 그전에는 내가 놓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놓친 건데 그래서 점수가 아까 그 내는 점수를 내다 보면 자신이 조금 더 수련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기를 차단하다 보면. 그리고 태그카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주로 쓰게 됐던 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가구회사를 차단하다가 어느 지역 집을 차단하게 됐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태그카드를 많이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제 붙이려고 했던 게 몇 개였는데 그 사장님이 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당신하고 부인하고 애들 자리에 이미 이 태그카드를 깔았던 거예요. 집에. 그랬다 보니까 점수가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죠. 이게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아닌 거예요. 81점 몇 점이 나와버렸으니까 그 침대짜리가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종교적 성시의 점수에 가까이 가 있으니까 너무 높아서 제가 이제 다워징이 틀린 것 같아서 선생님께 점검을 받았는데 그게 맞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태그카드가 이렇게 점수를 올릴 수 있구나를 그때 이제 체험을 하게 됐죠. 그 뒤로 이제 저는 많이 사용을 했고 실제로 여기 오셨던 충청지원에 왔다 와서 그 뒤로 태그카드를 많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붙여놓은 것만 해도 1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뭐 제가 배우시는 분들한테 가끔 이분들이 뭐 플라스틱 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제가 충북대 평생구연을 살 때에는 부적 갖고 나오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적을 가지고 부적이라면 이게 좋은 기제품이라면 내가 들고 있을 때 힘이 세져야 될까요? 빠져야 될까요? 앞에 분들은 알겠지만 뒤에 분들은 세져야 될까요? 아니까요. 왜 세지는 게 좋죠? 그게 부적 아닌가요? 그게 부적인가요? 그래서 해보면 세지는 부적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그래서 그 주인한테 실제로 테스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유해지기 차단 전후에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처음에 똑같은 자리에서의 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차단하는 후에 힘을 보여줘요. 반드시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차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반인들은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감각적 지각으로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기 전에 수맥 큰 데 같은 경우 좀 나쁜 데에서 수맥뿐만 아니라 몇 개를 차단하기 전에 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대로 차단을 해놓고 나서 해주면 힘 차이가 극명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부적 같은 경우도 내가 들고 있을 때와 아니면 놨을 때의 힘 차이를 보여주면 얘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힘이 빠지게 되면 찢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찢는 사람이 제가보다 한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안 찢으면 그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유해지기 차단이나 이렇게 해드릴 때에 반드시 전후의 변화를 그 주인한테 인식시켜주면 훨씬 더 이 기운이 변한 거를 그분이 받을 때에 쓸 때에 생각을 하고 쓰기 때문에 효과가 더 나게 됩니다. 뭐 잘 아시지만 테스트는 오링 테스트나 완력 테스트를 이용해서 주로 해드리게 됩니다. 근데 1대1일 경우에는 오링 테스트를 주로 쓰게 됩니다. 원래 유해지기 차단을 하게 되면 발벽이라는 개념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단 전후의 힘 차이가 상당히 극명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복이라는 개념을 본다면 차단하는 즉시 발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뭐 발복하면 뭐 부자가 큰 부자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뭐 누가 승진을 했다거나 이런 걸 발복으로 여기지만 실제로 유해지기 한 개를 차단하면 한 개를 차단하는 순간 자기에 받는 기운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발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운명이나 기운은 그냥 단지 내가 갖고 있는 직위만이 아니라
내가 원래에 갖고 있었던 명예에 의한, 보통 우리가 풀이할 때에 뭐 자평명리학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로 주로 풀이를 하게 되겠죠. 그런 풀이하지만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운명과 내가 갖고 있는 직위와 또 내가 갖고 있는 노력이 같이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직위만의 발복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선을 넘겨주면, 임계점을 넘겨주게 되면, 요걸 더해서 넘겨주면 분명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FM사 같은 경우는 방문을 했다가 청주에서 불과 20분 거리도 안 되는데요. 이 친구가 그때는 뭐 의뢰도 한 것도 아니고 한번 방문한 김에 보니까 앉은 자리에 너무 나쁜 게 있어가지고 상방향 원주형 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차단을 해주고 청주까지 차 운전하고 20분이 안 걸리거든요. 들어오는 사이에 이 친구가 이 당시에는 연매출 2억 정도 하는 친구였었어요. 근데 그때 딱 1억 5천짜리를 받았어요. 오다를. 제가 들어오는 사이에. 물론 제가 해줘서 받았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게 되는데 뭐 발복. FM사는 그 다음에 또 가서 해준 겁니까? 아니면 그거 가지고? 네, 그래서 의뢰를 받았죠. 나중에 정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대전에 있는 아이라는 가구 회사인데요. 여기가 이제 공장이 어디 있냐면 연산에 있습니다. 연산에. 근데 이 터가 예전에 섬유단지를 이루었던 공장 터예요. 전체가. 근데 살아남아 있는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터가 아주 굉장히 좋은 데죠. 망하기. 그래서 이 터가 여러분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황산벌이에요. 계백 장군이 돌아가신 데인데 굉장히 그런 기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울렛 매장을 낸다고 해서 갔는데 제가 11월 20일쯤에 거기를 차단하게 되고, 물론 이제 정식 의뢰를 받아가 차단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 12월 달 매출이 8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6월에 오픈을 해서 아울렛 매장이 월 평균 2천만 원씩 정도 났던 거예요. 그 전체에서. 그러다가 차단하고 났더니 그 다음 달에 딱 8천만 원까지 뛰게 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1억 8천까지 뛰고 2월 달을 안 하고 3월 초까지 내니까 2억 4천인가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평균적으로 월 2억 원 정도 매출을 내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뭐 저한테 아무런 소리를 못 합니다. 왜냐면 2천만 원 나던 게 한 10배 정도 뛰어 있으니까 사실은 사모님이 저를 안 믿는데 뭐라고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가 그 사장님이 좀 어려운 게 많았어요. 아까 제가 고정청기 얘기를 해드렸는데 고정청기가 생긴 걸 몰랐던 거예요. 어디에 생겼냐면 산소에 생겼던 거예요. 할아버지 산소에 생겼던 건데 이분이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와 있던 거죠. 타깃이 돼가지고 그거는 뭐 약간의 누구의 의뢰에 의해서 들어온 거라서 그래서 이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들어온 거라서 좀 악질적으로 들어온 거였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 할아버지 산소 쪽에 갔는데 불과 한 50m 떨어진 물론 이제 산 줄기는 달라요. 거기를 집을 지으려고 완전히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고정청기 살기가 이 산소로 몇 개가 오더라고요. 하고서 결국은 한 10억에서 20억 사이로 막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한 60억 정도 추징을 얘기하고 했었으니까 그래도 좀 줄인 케이스죠. 근데 이렇게 산소 같은 데 영향을 받게 되면 그때 당시에 그분의 큰형님 같은 경우도 세무조사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같이 들어오는 거는 산소 영향이 많습니다. 내가 있는 터만 영향이 있게 되면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월평균 지금도 2억은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한번 점프를 하겠다 해서 거기를 8억까지 올리겠다고 욕심을 좀 부리고 계시긴 하는데 그건 뭐 추후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요 때가 2015년입니다. 2015년 다 요 세 건이 다 2015년인데 하나는 그 당시에 8억 5천 정도 하던 쿼츠 글래스라고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려면 그걸 놓아야 되는 그릇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븐나인의 순도를 요구하는
그 규소로 된 그걸로 만들게 되는데 그 회사였었는데 이제 의뢰를 받게 되는데 터가 31.5점이라 꽤 나쁜 터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차단을 할 때에 이 연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 진짜 리프트도 타고 천장도 올라가고 막 하면서 막기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서 막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불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막 수소를 태워가지고 아주 고온으로 작업하고 있어서 이미 기기가 배치가 되니까 막기가 영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횡으로 들어오는 위에 지기 위주로 먼저 막고 종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 아주 나쁜 것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막긴 하는데 그런 기계들이 이미 뭐 고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기로라든지 배치가 돼 있으니까 가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카드로 점수를 많이 올렸어요. 방법이 없어서 일일이 세세하게 막기에는 너무 이미 일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못해가지고. 근데 작년에 11월 달에 17억 정도 되는 공장을, 물론 지으려면 한 20몇 억쯤 되는 공장입니다. 근데 그 터가 요 정도 점수 되는 데를 또 했는데 아예 새 공장인데 아무것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살까 말까라 문의가 와가지고 사라. 그리고 대신에 막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서 17억 정도 공장을 매입해서 지금 이전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전을 어디로 이제 공장이 60평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작아서 뭐를 하게 되냐면 프로파일이라고 그 알루미늄 가지고 크림룸도 만들어주고 뭐 알루미늄 가지고 작업대도 만들어주고 이런 회사인데요. 60평 공장이었으니까 너무 작아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공장을 보게 됐는데 터가 한 58점 되는 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자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네모난 터였으면 여기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원래 구매하려고 했던 데는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점수가 이 부분은 별로 안 좋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땅 주인이 자기가 쓰려고 짓고 있었어요. 150평을.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 친구는 60평이었기 때문에 100평만 필요하다 그랬어요. 100평만. 이 150평 되는 거를 사라. 여기 터가 좋으니까 여기를 사서 여기를 쓰자. 그랬더니 이제 좀 크기도 부담이 되는 데다가 돈도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걸 구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올 2월 달에 17억 원짜리 그 공장을 낙찰받았어요. 물론 다른 일이 더 벌어지면서 그리고 작년 17년 매출이 2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됐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있는 터 점수가 워낙에 처음부터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올리고 나서도 점수가 여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천장에 이렇게 다 막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실제로 막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봐서의 발복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발복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를 찾아서 막게 되면 그 즉시 발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힘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복은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풍수라는 관점을 보면 풍수라고 하는 학문이 저 같은 경우는 왜 생겼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결국은 이 터가 내 터인데 이 터에 지기 분포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주변에 있는 산의 배치라든지 어떤 뭐 아까 말한 근계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참나찾기 수련은 이 지구 분포도를 직접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풍수라는 학문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게 훨씬 더 정밀하고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실제 그려내기 시작하시면 그러면 거꾸로 형기 풍수는 제가 형기 풍수도 이론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들었던 의문은 도대체 산의 형태를 보고 이 땅을 어떻게 읽었을까?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읽었을까를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이 지기 분포들을 그리고 나니까 거꾸로 이분들이 이 측정할 수 있는 게 고감각이든 뭐든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가 드는 생각이었었어요. 왜냐면 산이 파인 걸 가지고 살기가 친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걸 그대로 그릴 수 있죠. 그러면 학문적인 검증도 거꾸로 이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이름을 붙였구나, 이런 붙인 이유가 있겠구나를 검증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하신 겁니다. 여기서 왜 규산사를 도둑이 두는 거라 그랬나? 그러면 기운의 성질을 여러분들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걸 학문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직위분포들을 많이 그리시고 많이 하시면 그러면 훨씬 더 그런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준으로 막는 점수는 한 70점 정도를 기준으로 막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S4 같은 경우는 이 공부를 한 친구인데요. 중고등학교 동창도 되고 이번에 의뢰를 좀 높게 해달라고 해서 하는 바람에 너무 많아서 고생을 좀 많이 했지만 제가 봤었을 때에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점수가 이쪽 80점 가까이 올린다면 깨달음 쪽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깨달음 쪽에. 근데 사업을 하는 쪽에는 좀 별개여서 어느 정도 점수만 넘어가면 그거는 그 사람의 그릇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을 때에도 여러분들 의뢰를 받거나 하면 그 정도 한도 내에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했던 건 한 70점 전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아까 명을 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천체의 배치라 이런 거를 받은 본래의 기운을 이 가운데 검은 선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 4년, 어떤 사람 2년, 어떤 사람 6년, 10년 이런 사람들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크게 그린다면 이렇게 그린다면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좋은 터에 있는 건 이게 플러스 5만큼을 올린다면 그만큼을 내가 유리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 즉시 힘이 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 올라가는 거죠. 반면에 나쁜 데로 가는 건 그만큼 까먹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노력에 의해서. 근데 운으로 본다면 이럴 때에 내가 어떤 터를 선정하거나 일을 선정하거나 하면 대부분은 좋은 터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그 땅이 나와야 갈 수 있잖아요. 내 거가 아니라면. 근데 이런 시점이면 아무래도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점수가 높은 지역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런 시점이면 내려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터가 나오게 되고 그게 이건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대부분들은 그런 경우가 일반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한다는 건 직위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노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외부 강의할 때 반드시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적으로 저보다 힘이 셀 만한 분을 불러서 좋은 터 나쁜 터에서 힘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저보다 약한 사람을 불러서 하면은 잘 안 믿겠죠. 그래서 좀 등치도 있고 힘도 센 사람, 손목이 가니까 이런 분을 해서 좋은 자리, 나쁜 자리를 세워놓고 반드시 나쁜 자리에서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나쁜 자리에서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이라든지 이런 걸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힘이 변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우리가 유해지기만 차단해서 점수를 올리는 것만 지금 말씀을 주로 드리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가 달라짐에 따라서 힘이 차이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사장들한테 꼭 해주죠. 왜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아닌 것과는 상당히 많은 쓰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자리에서 힘을 못 쓰던 사람을 좋은 생각을 했을 때 힘이 세지는 걸 보여주면 그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또한 직위를 올리는 효과만큼의 여기서 그 노력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긍정적인 생각과 내가 이거에 대한 더 철저함과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노력이 더해졌을 때에
원래는 이렇게 제로 포인트에서 가야 될 운명이 플러스 되는 요 크기는 말씀드렸듯이 지기의 값과 그 사람의 그릇과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어떤 확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의한 점핑이 되는 라인을 살게 될 거고 반대로 나는 뭐 원래 사주 태어난 게 좋은데 뭐 이래가지고 노력도 안 하고 뭐 이러면 그것만큼 까먹는 라인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운명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노력 또는 이런 좋은 터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이런 삶과 이런 삶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제가 수련을 하면서 느끼는 건 자유의지의 발현이 내가 생각하는 자유의지의 발현이 이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되돌아가서 천기지기 인기에 대한 모든 걸 통찰해내려면 결국은 성수가 되고 명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주가 왜 운영되어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물론 인간이 뭐 아주 저명한 천체학자도 우주의 뭐 이해도가 우주에 대한 이해도가 5%가 미만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우주가 운행되어지는 어떤 그 원리대로 나는 살 수밖에 없는 내명이 있는 거고 이런 우주로 흘러가는 본래 자연이 흘러가는 본래 원리를 이해하는 걸 성수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각자 개개의 가치가 있는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들 그다음에 해야 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이해해 나가는 게 명수거든요. 그러면 본래의 입장에서는 청탁과 선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부자로 살든 아주 거지로 살든 본래의 의미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내가 나누는 호호, 선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로 있어도 본래에서는 별반 문제가 없는 거죠. 선악과 청탁이 없다면 내가 그지여든 부자든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향을 미치는 거에 있어서는 없죠. 하지만 내 삶은 내 운명은 부자로 살기로 사는 사람이 더 많겠죠. 원래의 명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명을 볼 때에 태어나서 어떤 것들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을 가치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명수라면 그런 거를 할 때에도 좋은 터에서 또는 아까 이 그림을 그릴 때에도 이 그림이 결국은 내가 자연을 이해한 만큼 성수와 명수가 된 만큼 자기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수맥을 많은 분들이 이 직위 분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분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 아까 수맥파 같은 경우를 그려기에 해놓고요.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잘 그렸던 아니면 뭐 큰 것 두 점을 새 종이에다 찍고 새 거에다 찍고 걷어내고서 붙여놓고 똑같이 한번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것만 찾아서. 결국은 그 라인을 그대로 그려낸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삐뚤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이해한 만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라인이 이 라인이든 그거는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어떤 노력과 이런 거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유해지기 차단하는 거가 그거 자체로만 본다면 나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반거에 맞춰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어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보다 내가 근본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유해지기 차단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걸 역할을 더 잘 수행하고 내가 이걸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도 나아질 수 있고 또는 뭐 경기가 어려운데 다른 데 가지 않게 해도 되고 이런 것들 아니면 또 복지를 더 높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로서 명수로서 직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막을 수 있는 점수를 돌아보고 또 그 점수를 올리는 것도 돌아보고 빠뜨린 것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기를 차단하는 건 결국 성수와 명수를 함께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 지기 차단이나 아니면 우리 수련에서 참나 수련에서 고수로 가는 길은 이 그림을 처음에 보여드린 이걸 얼마나 정밀하게 잘 그리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척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리라 그러면 점들을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분들은 거의 1mm 단위로 찍어요. 또 어느 분은 이분 같으신 경우는 첫날 말씀을 드렸더니 인당에서 감지라니까 인당에다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연습을 어떻게 해보셨냐면 후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여기다가 그 감지가 엘로드가 들면 추를 내려가지고 그 조적하려면 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롱 실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내려가 딱 찍히면 사모님한테 붙잡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듣게 됐는데 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그림을 그리라고 제가 하긴 했지만 이분 같으신 분과 보통 우리가 첫 달에 라인의 경계를 5mm씩을 주죠. 1cm의 오차를 주잖아요. 라인에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mm 놓고 싸워도 될 만큼의 경계를. 그러니까 내가 한 점을 찍을 때에 또 다른 점을 찍을 때에 1cm 경계를 갈 거냐, 오차를 범위를 갈 거냐, 1mm 오차를 범위를 갈 거냐, 0.1mm 오차의 범위를 갈 거냐는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전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수준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유해지기 차단이나 그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내는 것들이 성수와 명수가 함께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이해해야 드러나지는 것도 있고 내가 거기에 기술로서 쓸 수 있는 범위도 되는 겁니다. 성명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말이 꼬여가지고 잘 못 드렸는데요. 뭐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성실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저기에 그려진 것들이 실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저거로 보는 것과 잡아줘봐. 요 라인을 여기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거는 바닥에 붙였다 떼었다 해야 되니까 찢어져요 이게.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 붙여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본 수맥도가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맥이 이만한 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분이 그럴까요? 이게 실제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 하나 찍은 거는 반응이 있는 데다가 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그린 거고 그 같은 자리에 이대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맨 뒤에 것만 빼고 이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달에 배우는 생기와 실선은 생기고요. 짝이 되는 점선은 살기입니다. 이걸 그린 겁니다. 이게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운이 있는 자리에서 뭐 기술을 잘해서 감각으로 느낀다? 정말 어려운 얘기죠. 정말 사실. 특히나 뭐 이런 것들 하나를 딱 이렇게 본다?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많고 또 주파수 대역이 비슷해버리면 뭉쳐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걸 보는 수련을 한다는 건 또 다른 경지의 수련이 되는 겁니다. 아까 봤던 원주형 이렇게 같은 게 4개가 짝이고요. 여기도 짜그맣게 써 있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자리입니다. 이거는 아까 고정천기 그날의 일진에 따라서 땅에 머무는 기운이에요. 공사를 할 때에 예전에 뭐 날을 잡아가지고 태계를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게 있고 요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급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갑자기 뭐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 같은 데에. 요거는 무령지기로요. 요 파란 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건 여기 있는 거죠. 요게 큰 게 그 선생님 쓰신 도안계 풍수지리에도 나오는데 그 경주에 가면 채부잣집 그 곳간에 큰 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 거고 요게 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살기 같은 경우는 나쁜 일의 영향이 오래 가고 좀 아무래도 기운이 이제 이렇게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요거는
환영직이라서 요 내부만 이렇게 영향이 있고 요 안이나 도너츠 안이나 밖은 영향이 없어요. 요거에 의해서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뭐 한 동네를 그 전이에 가면 비암사라고 있죠. 거기는 이제 굉장히 큰 이런 환영지기가 있고 뭐 저기 종묘 거기도 이 큰 환영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영지기가 또 살기 같은 경우에는 일들을 좀 이렇게 꼬이게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환영지기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선생님한테 배우러 다니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이런 자리 같은 데서 몸으로 느낀다는 건 이건 이제 몇 개월 동안 배우는 기운들을 거의 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 수맥을 다 표현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수맥도 굉장히 많고 빠뜨린 것들이 또 생기상위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이거 하나하나 그릴 때에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고수가 되고 싶으시면 수맥도를 많이 그려보세요. 놓고 1mm 뭐 이렇게 자기 경계를 세워서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네네. 질문이 있으시면.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토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좀 둘러앉아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인원이 많아가지고 조금 둘러앉기가 좀 그렇고요. 또 주제 자체가 사실은 토론보다는 성격 자체가 질의응답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응답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코멘트나 토론하실 분들은 토론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자유롭게 하시는데 뭐 손을 들고 좀 해주시죠. 네. 이왕이면 좀 그 소속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소속은 뭐 부분인데요. 네네. 직장 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은 피그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하는지 좀 제가 구경을 할 수 있는지. 문화와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있고 아마 가격도 아마 여기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누가 어떻게 개발을 선생님이 하신 건데요. 이거는 제가 대다 보여드릴까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시면 네네네. 네, 또 다른 이제 질문 끝나셨나요? 네. 네. 그거는 권해드리면 아마 여기 참나 강좌가 매년 2회 열리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검증을 해가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입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저 밖에 있을 겁니다. 회원가와 비회원가는 조금 다르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음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저 카드를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 카드를 가지고 저는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충청지원에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 눈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기운들을.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 중에서 제가 머리 깎으러 가는 데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그분이 이 공부를 마치게 되지만 그분한테 오는 손님 중에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기운을.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 이상을 보는 걸 고감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는 가시광선이 380 나노미터 높게는 그렇게 되고 낮은 주파수는 780 나노미터 그 사이를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 700에서 400 정도만 봐요. 그러니까 이 이상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인간은 감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눈이라는 센서는. 근데 어느 분들은 그 이상 이하의 영역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 무속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종교적 수행을 많이 하셨다는 분들이라든지 물론 이 중에서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보는 분 중에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잘 때마다 꿈을 많이 꿔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 기운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머리 깎아주시는 분은 저랑 잘 알아서 그분한테 의뢰해가지고 그분이 사신 적이 있어요. 근데 기운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하신
그걸 거기다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혹시 카드를 사용했을 때 부작용 같은 거는 없을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느 상태에서 내 건강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점수를 친다면 한 50점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50점이 70점이 되려면 이 50점에서 갖고 있는 자신의 밸런스가 있어요. 익숙한 것들이 있겠죠. 이게 나아지려면 불편해요. 처음에 이걸 뭐 호전반응 명예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나아지거나 나빠지면 이 밸런스 잡힌 게 깨지거든요. 중간중간에. 그 깨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좋은 상태로 귀결이 되겠죠. 분명히.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은 몸도 아플 수 있고요. 뭐 몸살같이 앓을 수도 있고 나타나는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병원에서 수술해도 마찬가지죠. 수술해서 중환자실에 가서 회복을 거쳐야 되고 암덩어리를 떼어냈으면 그 상태가 밸런스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럼 돌아오는 시간들이 필요한 건데 뭐 그 기간이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면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다음 말씀하신 분의 이 길을 네. 보는 분도 계신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 이때까지 듣기에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네. 다우징에 대해서 네네. 치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감각적으로도 생기는 생기, 사기는 사기를 감각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보거나? 네네. 근데 이제 어떠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다우징을 쓰면서 실제로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어떤 걸 인식을 할 때에는 감각적 지각, 고감각적 지각, 초감각적 지각을 한꺼번에 다 쓰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거는 거의 감각적 지각 내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지식으로 가져가려면 내 몸이 갖고 있는 센서를 받아들인 지식밖에 없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눈이 갖고 있는 가시광선 영역, 귀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에 있는 지식이 있는데 이런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는 그런 걸로 판단 내릴 수 없는 주파수 대역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 나쁜 자리를 세워놓게 되면 차이가 난다는 건 내가 그렇게 실질적인 감각을 못 느껴도 힘이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건 이미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감각적 지각이든 고감각적 지각이든 감각적 지각이든 중요한 건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감각적 지각, 눈으로 보는 걸로 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확하게 라인이 뭐 1mm 뭐 이렇게 오차를 들어오게끔 그리는 사람이 대부분 넓게 보거나 대부분 이렇게 뭐 이렇게 특히나 수맥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 아지랑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안개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운이라는 거 이 라인에 딱 찾아내야 그 라인에서 오는 방향을 정확히 잡아내야 차단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고감각 지각도 물론 가능하긴 하나 중요한 건 기술을 쓰려면 정확성 문제를 더 고민해 가면서 수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다우징으로 초감각적 지각을 써서 이렇게 그려내는 건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질 수가 없는 기술인 겁니다. 보통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기술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는. 하지만 고감각적으로 아무리 잘 봐도 이렇게 못 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는 경지를 이미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그거의 가치를 잘 몰라요. 거꾸로. 다 하니까. 그래서 누가 눈으로 본다 그러면 확 달려가죠. 그쪽으로. 나는 라인을 그려내고 있는데 어설프게 보는 사람이 얘기하면 아, 이 색깔이 어떠네 그러면 아, 내가 모른다 그러면 확 달려갑니다.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또 뭐 질문 있으시고. 네. 저 아까 그 수백이 된데 전지하는데 한 장 그리는데 며칠이나 걸린 겁니까? 아, 이분 케이스는 조금 다른데요. 이분이 원래는 제가 충북대 평생교육원 과정에서 15주 동안 수맥만 했어요. 15주 동안. 왜냐면 3시간 동안 하니까 이제 직장생활 바쁘니까 2시간씩만 그려대면 충분히 다 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개설을 했죠. 7주 동안 안 돌았어요, 이게. 엘로드가, 이분이. 근데 이분의 남편이 신탄진에서 대청댐 가다 보면 식당을 했었어요. 예전에 요리사였는데
오늘은 몇 명 오네 해가지고 음식을 그거밖에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경양식집을 했는데 이분의 남편이 14살 때부터 이미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연가들을. 그래서 그때의 다우징은 몰랐지만 어쨌든 그분의 나름대로의 측정으로 오늘 한 50명 오겠다는 시장 공무원 봐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체험이 삶에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게, 그리고 남편이 먼저 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권유한 거라서 이분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참나원 과정 3개월을 하다가 아침에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시다가 손을 다치게 돼요. 넘어져서. 그래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 못 돌아다니면서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리면서 와서 점검받고 다시 그리고 뭐 그랬는데 점검해준 사람이 남편도 나가면서 이제 2점을 딱 찍어주고 이거 그려봐. 그러고 나갔다는 겁니다. 아침에.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루 종일 찾아놓으면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점검해주고 또 수업 받을 때 들고 오고 맞으면 이게 색깔을 칠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꽤 오래 걸렸고요. 나중에는 시간이 덜 걸렸죠. 이런 것들은 훨씬. 그래서 네네네. 1급 시험 통과하셔가지고 자격증 갖고 계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이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거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보통 이게 여기는 과정 4주 내에 해야 시험도 보고 하지만 평생교육에서 그것만 했기 때문에 7주 동안 안 돌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보통 7주면 다 도망가거든요. 안 하고. 근데 그때 넘어가기 시작하더니 이 그림은 지금 저한테 배우신 분들 중에 가장 잘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연을 설명드리면 놀랍게도 시간이 많으니까 안 해요. 평생교육원이 이 참나원 한 달 코스보다 훨씬 효과가 떨어집니다. 거기서 오신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많으니까 안 해요. 양반이 많아서 그만했네요. 아, 그렇지 않고요. 그 대전에서 오 선생님이 한번 10주 과정으로 열었는데요. 거기는 수업료가 4만 원이에요. 나머지 강사료는 그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10주 동안 수백만 그릇 제끼는데 얼마 잘 그릴까요? 한 주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주도 안 나와요. 그럼 수업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와서 2시간 동안 그림만 그리다가 가도 남는데, 근데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이 이렇거든요.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이 공부를 했다고 치더라도 전혀 여러분 친구분하고 같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럼 측정법을 가르쳐 드리면 이 라인이 1cm 내에 오차로 들게 된다면 내가 그리게 되는 거를 친구가 점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객관적이 되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내게 맞다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배우는 사람이 신인이 같이 점검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이게 1mm 내로 오차 범위가 줄어들면 못 믿으면 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죠. 거꾸로. 그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과학에서 요구하는 객관성은 보편적 객관성은 누구나 다 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초감각적 지각 이 방식을 연습하시면 누구나 다 돼요.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는 뭐 공부나 이런 공부 같은 거 들고 다니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엘로드를 썼고요. 지금은 이제 엘로드를 놓긴 했는데요. 엘로드를 쓴다 안 쓴다, 추를 쓴다 안 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라인을 얼마나 정확히 그리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드를 써서 라인을 더 정확하게 그리면 그게 훨씬 더 나은 기술이죠. 그러니까 안 쓰는 게 멋있어 보이고 편하기는 하죠. 하지만 멋있어 보이고 편한 것뿐이지 정확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똑같은 2점을 찍어서 똑같은 친구분이 똑같은 라인을 그려낸다면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어느 사람 더 빨리 그릴 수 있고 늦게 그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연마만 하면 거의 다 그려내거든요. 그러면 객관성이나 또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수맥을 그려내면 재현성을 만족시키게 되죠. 객관적이고 재현적이면 이걸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과학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질문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궁금해서 전화 연락 질문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그 직장을 옮기다 보니까 네. 실은 이렇게 옮기고 나서 굉장히 머리가 어지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런 태그 카드로도 커버가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체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럼 진짜 이상해지고요. 당연히 되죠. 근데 그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야 되는 게 이만큼이라,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라면, 태그 카드가 요만큼을 올려준다 그러면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걸 넘어서게 되게 느끼신다면, 그 다음날 그 즉시부터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터에 따라서, 앉아 계신 거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좋은 쪽으로 분명히 여기 있던 걸 이만큼 끌어올리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발복도 그래요. 어느 회사를 막을 때에 그분이 천지인이 합쳐진 운명의 점수가 70점이어야 이 일이 돼요. 내가 어떤 걸 오달 따서 해야 되는데 돼요. 근데 다 막았는데 결국 69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천기가 자기 운명이 좀 올라설 때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물론 그 막는 사람이 실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또 그분이 뭐 제가 실력이 부족했다면 저한테 의뢰한 또 천기이기도 하겠죠. 그게. 그래서 분명히 나쁜 게 올라서긴 해요. 분명히 그거는 왜냐면 힘을 해드려 보면 많이 차이가 나게 세져요. 그러니까.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제가 막걸리 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설명해서 네. 사례를 이제 세 건을 네. 어떤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며칠 기준으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처방해 드렸던 그 여러분들이 아마 계실 건데 네네. 이것이 뭐 잘된 분들의 사례인지 네. 아니면은 뭐 했는데 별로 뭐 차이가 없었다. 했는데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이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럴 거예요. 제가 제 털을 막은 걸 얼마나 열심히 막았겠습니까? 그죠?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 좋은 수련장이 있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늘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적합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이렇게 떨어진 분은 못 봤어요. 제가 볼 땐. 그리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직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떨어진 분은 못 봤지만 확 피는 분은 요 분들이 대표적이에요. 요 분들이. 근데 뭐 이때 2016년도에 저도 이사 가서 물론 뭐 지금 뭐 막아주고 의뢰도 받고 하고 있지만 막는 걸로 친다면 와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는 역할들, 하는 일들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발복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난 지금 제일 공부받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기준이 다르죠. 네, 이제 기준이 이제 공부하는 쪽이라면 훨씬. 최고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자, 또, 예. 아까 질문하신 데 태그 카드를 하면 골치 아픈 게 없어지느냐? 제가 하는 건데 이게 좋은 걸 받아들이고 나쁜 건 내 카드를 차단해준다. 아까 얘기는 이제 지기 같은 게 차단해주면서 이제 좋은 건데 이제 골치 아프면 거기 가서 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그 카드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냥 딴 거 해야 되는 건지. 판정은 여기서 돌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원격 탐사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거는 그냥 그림을 그리기 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라면 이제 여러분들 수련하거나 하면 누구든지 이제 이렇게 수백 라인을이나 뭐 생기, 살기 라인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어느 지역에 가서든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나요? 뭐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자신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자신이 없을 거고 뭐 설마 여기서 믿나 여기 공부 안 하신 분 빼고요. 믿나 안 믿나 하는 분도 계시지는 않겠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근데 이렇게 라인을 그려낼 수 있고 이 오차 범위가 자기가 뭐 1mm씩 해서 2mm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1mm라면 그릴 수 있는 거죠. 어느 땅에 가든지 뭐 그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느 분의 산소 했을 때에 저희가 하는 원격 탐사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릴 줄 알고 이렇게 몇 달을 4달,
5달을 연습을 하고 난 뒤에 가기 전에 뭐 일로 들어가는 수맥이 보니까 25.5cm. 여기 봤더니 살기가 11.1cm.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안 가고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자, 여기까지는 황당무계하죠. 보통 다른 분들이 들을 때.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내 할아버지 선수인데 가서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술서 쓰실 겁니까? 안 쓰실 겁니까? 그거 안 쓰면 바보 아닙니까? 거꾸로? 내가 이게 오차가 거의 없는데, 물론 저도 해보면 종이에서 찾을 때가 더 적게 찾아지더라고요. 찾아보면 실제로 가보면 이제 뭐 놓친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하는데 거의 2cm나 이런 거 틀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가구회사 전무이사가 사장님이 시켜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날 의향에 일이 있어서 그 왔다가 청주로 내려가는 사이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집에서 거실 연습해서 찍어서 보낸 거예요. 사진으로, 카톡으로. 카톡이 마침 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하니까 뭐 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충 보니까 뭐 저도 다워직을 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분이 원래 이렇게 수맥을 그렸으면 딱 왔는데 이 겹쳐서 얘보다 더 넓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충 이렇게 다우징 해보니까 50cm 전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운전을 하니까 제가 카톡을 할 수 없어서 거기에 오른쪽 지금 보내준 사진 오른쪽 라인에 걸쳐 있어서 50cm 전후 되는 수맥이 있으니까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찾아가지고 자를 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왔어요. 저한테 사이에. 49.5cm였어요, 그게. 근데 물론 수맥이라는 게 뭐 이게 딱 5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무이사의 와이프가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라고. 저는 이제 그 집에 안 간 거거든요. 그 집에 거실에서 그랬으니까 전 모르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죠. 이것만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원격 탐사라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냥 과학주의죠. 이건 과학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 해낸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격 탐사를 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 골치 아픈 게 지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는 여기서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네. 터의 기운이 말이죠. 그 사람의 질량이 30점인데 그 사람의 그 사람 질량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운명의 점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정의를 명확히 해주셔야 제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기운이라면은 네네. 그 사람이 탁한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네네. 좋은 생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탁한 길을 가지고 있는 점수로 보면 한 30점 되죠. 네. 그런 사람이 수백 차단 처방을 해서 명강술을 만드는 한 80점이 넘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사람이 그 터에 갑자기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터에 물려가지고 너 그냥 나갈래? 내를 맞고 나갈래? 그게 과연 어느 정도 그 바란스를 차단 처방을 하고 명단을 만들 적에 30점짜리는 한 50점 이 정도의 살펴해야 되는 건지 80점에 들어가도 그 발목을 받을 건 있느냐. 제가 권유해드리면 하실 수 있는 한 최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가구회사가 1년에 한 매출이 한 400억 정도 하는데요. 본사를 막았어요. 열심히 막았죠. 그럼 놀랍게도 그 직원 중에 명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퇴사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요. 그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이게 있어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게 적합도겠죠. 그 터의 적합도와 제가 막을 때에 주는 사장님이지만 그 사장님이 의뢰를 하셨으니까 그분을 맞춰서 해드리지만 적합도는 직원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적합도가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아닌 사람은 나가요. 사표를 내고.
그리고 놀랍게도 아까 그 좋아지면은 뭐 이렇게 부작용이 뭐냐 그러시는 적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원리로 놀랍게도 원래 좀 잠겨있던 문제들이 드러나요. 원래는 잘 몰랐던 문제인데 이게 확 드러나가지고 이걸 고쳐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인데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되겠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힘이 세지면 건강해지시겠죠. 예. 네, 또 질문 또 있습니다. 뭐 이제 질문이 없으면은 코멘트나 토론이나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수맥을 차단한다는 분들도 만나보면서 네. 본인이 만든 제품이 다 처마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수맥에는 조금 민감해서 네. 다루는데 처음에는 좀 좋아진다다가 사실 뭐 별로 그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여기 말고 다른 뭐 도형을 쓴다는 분들도 네. 있고 소형을 잘 모르겠어요. 동판을 한번 깔아봤어요. 네. 조금 괜찮은 짓 하다가 또 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도형이라는 또 물론 도형의 어떤 그 에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말 그대로 도형에서 나오는 어떤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 수맥이든 뭐든 차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형을 만든 여기 같은 선생님이신가요? 선생님께서 거기에 무슨 기를 좀 집어넣어갖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신다는 건지 네. 좀 하여튼 수맥 제품 차단한다는 사람이 워낙 엉터리들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좀 그런 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 네. 잠깐 저기 하기 전에 아까 좀 어디 소속 어떠신지 말씀. 저는 저 직장인이고요. 네네. 저기 수맥 같은 게 저기 얘기 안 해도 저는 좀 민감하게 아, 네. 느껴져서 머리가 아픈 데는 잘 믿지를 못해요. 그러나 수맥이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게 항상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 보통 우리가 유해지게 하면 이제 수맥은 아니고 수맥 파장이죠. 수맥에서 올라오는 이제 파장을 의미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종류는 다양합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요. 동판을 깔더라도 동판을 30cm 이상 겹쳐 깔지 않으면 차단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맞대서 가는 건 안 되고 또 하나는 얘가 퍼센트를 친다면 한 30% 정도밖에 차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감하면 예를 들어서 30분 이내에서 내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면 차단됐다는 거고요. 더 느끼고 있다면 안 됐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도형으로 하는 거는 도형에 있는 자체의 형태가 가진 값이 있습니다. 이거가 꼴값이겠죠. 형태가 갖고 있는 값. 그 산의 어떤 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걸 형기풍수라고 하듯이 도형이 자체가 갖고 있는 값이 있어요. 그 값을 이용해서 그 값들이 예를 들면 그 태양과 태음기를 같이 있는 이런 도형과 도형을 놓게 되면 흐름이 생기게 돼요. 그럼 그 흐름이 그 에너지 파동이 수맥에서 올라오는 이 파장을 상쇄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수련을 많이 해서 기운이 공력이 높거나 능력이 출중하시다면 자기가 기운을 해서 막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기운을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가 유지할게끔 만드냐의 차이겠지만 뭐 다 막게 할 수도 있고 몇 프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수준의 차이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길게 가게 할 수도 있고 적게 가게 할 수도 있고 그건 그 사람이 공부한 수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희가 이때 유해지기 차단하는 건 도형이 갖고 있는 에너지 값을 이용해서 흐름이 있으니까 흐름이 오는 거. 그래서 아까 방향을 얘기한 건 그 방향에 맞게 그 방향을 반대로 맞춰줘야 상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합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하면요.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 사실 도형 각자가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도형이 있는데 아마 그 도형마다 효과가 있는 거 없는 거 있다면 몇 퍼센트 정도 있느냐 아니냐 이게 다 다른데 지금 우리 발표하신 정진구 원장님이 얘기한 지금 우리 선생님 만드신 도형은
거의 퍼펙트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뭐 어떤 거는 뭐 97%, 어떤 거는 뭐 95% 이렇게 좀 달라요. 수맥이라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거는 하나 더 쓸 수도 있고요. 맞고 또 하나 더 차단을 시킬 수, 그렇게 두 개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좀 다르죠, 아무래도. 하지만 에너지, 그 꼴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제안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처방 가시면은 차단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나쁜 자리 가서 완력 테스트를 하든지 우리 테스트를 하고 네, 처방하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실제로 완력 테스트 차이 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 제안으로 저분 갖다 모셔서 여기 제일 나쁜 데 찾아서 완력 테스트를 하고 몇 개 마구 보고 한번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 취지하고. 시간 그거보단 제가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 뭐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과정이 6개월 과정인데요. 등록을 한 달씩 하거든요. 한 달만 해보세요. 절제하게. 우선은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고 믿을만 하고 내용이 괜찮다 싶으면 검증을 한번 해보십시오. 완력 테스트는 OX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냐 없냐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는 사실은 아니 그건 보여줄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제가 그 외부 강의에서 반드시 해주고, 제가 소방학교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소방학교는 유리한 게 이분들이 힘이 세요. 저보다 센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 그다음에 생각에 따라 차이 나는 거, 이런 걸 꼭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때에 뭐 차단하고 보여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자리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런 것만 보여주게 되죠. 근데 실제로 에너지, 몸에 있는 힘에, 그러니까 놀라운 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 지식으로는 왜 차이 나는지 몰라. 여기 쓴 거와 여기 쓴 게.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께서 그 주변에 잘 움직이시면 조금 나은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덜 아프신 데를 골라서 찾아서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몸은 이미 그 자리에 있다? 내가 힘이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내 신체적인, 근육적인 어떤 반응에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머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센서가 갖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머리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정밀하게, 예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코멘트나 토론하실 분. 그리고 혹시 여기 현기풍수나 이기풍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지기 분포도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 이기풍수를 만든 사람은 왜 이 이름을 붙였을까를 놓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그릴 줄 안다는 건 그런 힘이 있는 거거든요. 야, 이런 자리를 현기풍수 사람은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된다면 그쪽 학문을 만드신 분하고 하나의 그분의 실력을 같이 겨룰 수 있는 게 되니까 그 정도 하셔야 뭐 현기 좀 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강의 중에 각자 이제 자기가 기존에 쓰던 부적을 가져오라고 해서 테스트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 부적이 힘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만 가지고도 네. 전과 후가 사실 힘이 강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차이 나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그 효과를 좀 그거는 간단한 게요. 그 사람한테 먼저 설명을 하죠. 이 테스트 조건을 본인이 바꾸면 내가 힘을 쓰고 안 쓰고를 아니면 똑같이 여기는 10개 세게 했는데 그 다음에 7개 세게 한다면 제가 해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그러니까 생각, 몸짓, 표정, 위치 이런 하나 안 바꾸고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전후가 차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힘 쓰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그걸 가급적으로 최대한 유지시키고 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힘, 그 다음에 놨을 때의 힘,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부적을 놨는데 힘이 빠졌어요. 그럼 뺐을 때, 근데 처음에 안 놨을 때의 힘을 먼저 찾고요. 그러고서 부적을 놨다 힘이 빠졌어요. 그거 반드시 한 번 더 해주는 게 빼고서 다시 한 번 해줍니다. 그렇게 3번을 하게 되면 그나마 이렇게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 피실험자가 바꿔버리면, 조건을 바꿔버리면 뭐 테스트를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결과는 신뢰할 수가 없게 되겠죠. 또 뭐 더 이상 저희가 없으면은 이걸로 오늘의 패러다임 시프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정진근 원장님한테 큰 박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